자, 문제 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인화성 액체인 클로로벤젠은 몇 석유류에 해당되는가? 자, 일단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물 중에서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자, 근데 그 중에 이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인화물도 있고,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도까지 있죠. 그리고 뭐 동식물류도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클로로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석유류에 해당이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클로로벤젠은 이제 제2석유류 중에서 바로 비수용성 위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제2석유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할론 1301의 분자식은, 자, 이제 할론 소화 약제 중에서 이제 분자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할론 1301 같은 경우는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론 소화 약제 있죠? 할론 소화 약제의 그 분자식을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자, 어떤 규칙이 있냐? 바로 C, F, Cl, 자, Br. 그죠? 그래서 할론 소화 약제의 분자식을 만드는 규칙인데 이 숫자에 따라서 분자식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할론 1301이라고 했죠. 할론 1301.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순서대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앞에다 1, 3, 0, 1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염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첨자가 0이니까 이거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론 1301의 분자식을 쓰면 자, 뭐가 나오냐? 바로 C, F3, B, R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할론 1301의 분자식을 이러한 규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이 있네요. 자, 다음 문제 3번. 자, 공기와 할론 1301의 혼합기체에서 할론 1301에 비해 공기의 확산 속도는 약 몇 배인가? 단,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 그리고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을 물어본 건데, 자, 공식을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공식이냐? 자,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에요. VB분의 자, VA는 루트 MA분의 MP. 자, 이런 공식이죠. 자, 공식이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할론 1301에 비해서 공기의 확산 속도가 몇 배냐고 물어봤죠? 그럼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할론 1301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VA. 자, VA가 이제 공기의 확산 속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VB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할론 1301인 거죠. 자, VB가 할론 1301. 이거에 이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래 첨자 A, 그리고 B.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뭐냐? 바로 분자량이죠. 분자량. 자, 그래서 대입을 시켜보면, 자, MA라고 하는 거는 A가 공기죠. 그럼 공기의 분자량인 거고요. MB는 자, B가 할론 1301이니까 여기는 할론 1301의 분자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분의 그리고 할론 1301은 149라고 나왔죠. 근데 문제에 나온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루트 29분의 149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자, 이 값이 2.27 정도 나오네요. 2.27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의 확산 속도는 바로 할론 1301의 확산 속도보다 2.27배 정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폭괭의 반응 속도로 오른 것은 자, 폭괭과 이제 폭연을 보셔야 되는데 자, 반응 속도를 좀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제 폭연과 이제 폭괭이죠, 폭괭. 그래서 이제 폭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 속도가 이제 음속보다 느린 거고요. 폭괭은 음속보다 빠르다고 했죠. 그러면 폭연 같은 경우는 자, 반응 속도가 얼마냐? 0.1에서 10m/s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폭괭은 더 빠릅니다. 예, 음속보다 빨라요. 그래서 1000에서 3500 m/s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폭괭의 반응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소화약제의 방출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보실게요. 액체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열로 방출한다. 자, 틀렸고요. 2번. 기체의 압력으로 폭발, 기화 작용 등을 이용하여 방출한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죠. 3번. 외기의 습도, 그리고 외기 온도, 습도, 기압 등을 이용하여 방출한다.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4번. 가스 압력, 동력, 사람의 손 등에 의하여 방출한다. 그래서 가스 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CO2 소화 설비나 할론 소화 설비 또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 동력은 뭐 옥내외 소화전이나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또 동력을 또 이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손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눌러서 이제 방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고 할 때 산소의 농도를 13볼륨%로 낮추어 화재를 진압하려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몇 볼륨 %가 되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CO2의 농도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CO2의 농도는 바로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 그죠? 이 공식으로 구하는 거죠.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자, 산소의 농도가 얼마냐? 산소의 농도를 13볼륨%라고 했죠? 13볼륨%. 그럼 21 마이너스 13 곱하기 100.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면 바로 CO2의 농도는 대략 38.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38.1 볼륨 %. 네, 이렇게 해서 CO2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7번. 에테르, 케톤, 에스테르, 알데히드, 카르복실산, 아민 등과 같은 가연성인 수용성 용매의 유효한 포소화 약제는 자, 포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죠. 뭐 단백포, 뭐 불화단백포가 있고요. 합성 계면 활성제포, 뭐 수성막포, 내알코올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가연성인 수용성 용매의 유효한 적응성이 있는 포소약제는 뭐냐? 바로 그 중에서 내알코올포형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내알코올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실내 화재 시 발생한 연기로 인한 감광개수와 가시거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연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 연기에 의해서 자, 빛이 감소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감광개수법이 되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설명 중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감광개수가 0.1일 때 가시거리는 20에서 30m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0.1일 때는 가시거리가 20에서 30m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감광개수가 0.3일 때 가시거리는 15에서 20m이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감광개수가 0.3일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한 5m 정도가 되는 거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감광개수가 1.0일 때 가시거리는 1에서 2m이다. 3번 맞고요. 4번. 감광개수가 10일 때 가시거리는 0.2에서 0.5m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감광개수가 클수록 가시거리는 더 짧아지는 거죠. 빛의 양이 더 많이 감소됐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증기 비중이 자, 가장 큰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자,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29분의 자, 분자량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9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입니다. 자, 29분의 분자량인데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증기 비중이 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자, 29라는 값은 고정되어 있죠. 일정하죠. 그러면 분자량이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증기 비중은 커지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돼요. 굳이 증기 비중까지 안 구해도 됩니다.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에서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자,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자식을 아셔야 돼요. 자, 이산화탄소는 CO2죠. CO2. 자, 그때 이 CO2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구하냐? 자, C는 탄소예요, 탄소.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12죠. 그 다음에 산소는 16이죠. 근데 두 개이니까 여기는 16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6 곱하기 2.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산화탄소는 바로 분자량이 44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암기하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자, 2번은 지금 할론 1301이라고 했죠? 할론 1301. 할론 1301. 그럼 할론 1301의 분자식도 아셔야 되겠네요. 바로 CF3Br. 그죠? 네, CF3Br입니다. 그때 이제 각각의 원자량을 아셔야 되는데, 자, C는 탄소라고 했죠? 탄소. 탄소가 12고요. 자, 그 다음에 F는 불소인데, 불소는 19고요, 19.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불소는 19입니다. 19인데, 여기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브롬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80. 브롬은 8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할론 1301 같은 경우는 149가 되죠. 149 분자량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세 번째는 지금 할론 1211입니다. 할론 1211. 자, 분자식은 뭐예요? 분자식은. 자, 1211이니까 CF2ClBr 이렇게 되는 거예요. CF2ClBr, CF2ClBr. 이게 바로 이제 분자식인 거죠. 그래서 분자량을 구해보면 탄소 12에다가 자, 불소가 2개니까 19 곱하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염소가 35.5입니다. 염소가 35.5. 그리고 브롬이 80이라고 했죠. 80. 이 정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할론 1211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65.5가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할론 111이 가장 크죠, 분자량이. 자, 하나만 더 보면 돼요. 네 번째. 자, 4번은 할론 240입니다. 할론 240이. 자, 그럼 할론 240의 분자식 어떻게 되겠어요? 자, 240이니까 C2, 그죠? C2, F4, 이제 Cl, 염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니까 마지막 B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C2, F4, 그리고 여기는 Br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자식이. 자, 계산해 볼게요. 탄소가 2개니까 12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소가 4개니까 19 곱하기 4. 그 다음 브롬이 2개니까 80 곱하기 2가 됩니다. 딱 봐도 제일 크겠죠, 값이. 그죠? 그래서 할론 2402 같은 경우에는 26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이 4개 중에서 분자량이 가장 큰, 분자량이 제일 큰 바로 할론 2402의 증기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증기 비중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분자량이 제일 큰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할론 2402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260이니까 이제 굳이 구해보자면 29분의 260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8.97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할론 2402의 증기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물의 물리화학적 성질로 틀린 것은, 자, 물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화 약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1번. 증발 잠열은 g당 539.6 칼로리로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그죠? 그래서 물의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바로 냉각 소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맞는 거고요. 2번. 대기압하에서 100도씨의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최적은 약 1603배 정도로 증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되면은 그 최적이 대략 1600에서 1700배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바로 질식 소화 효과도 있다라고 했죠. 자, 2번 맞고요. 3번. 수소 1분자와 산소 2분의 1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의 화학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다. 자, 맞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 이거 하나 보실게요.
자, 물의 분자식입니다. 물의 분자식이 뭐냐? 물은 H2O죠. H2O. 그러니까 수소 두 개에다가 산소 하나가 붙는 거예요. 맞죠?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이게 결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 한 개일 때는 이 산소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수소가 산소의 2배만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에요. 수소 한 분자와 산소 2분의 1 분자가 결합한 거죠. 그렇죠? 3번 맞고요. 4번. 분자 간의 결합은 쌍극자 상호작용의 일종인 산소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니죠. 산소 결합이 아니라 수소 결합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인화점입니다. 인화점은 점화원을 됐을 때, 가연물의 점화원을 됐을 때, 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인 거죠. 인화점. 자, 그럼 1번. 산화프로필렌은 영하 37도C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번에 이황화탄소가 영하 30도. 그리고 3번에 메틸알코올 11도. 그리고 4번에 등유는 43에서 72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1번의 산화프로필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다음 12번. 화재 하중 계산 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약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화재 하중에서 자, 화재 하중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공식. 그래서 HA분의 시그마 GT HT. 그래서 화재 하중의 단위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었어요.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그때 목재의 발열량이 뭐냐? 요거죠. H. 이 목재의 발열량이 얼마냐면 4,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50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암기하시면 돼요. 목재의 발열량입니다. 목재의 발열량. 자, 다음 13번. 일반적인 플라스틱 분류상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열 가소성이 있고요. 그리고 열 경화성이 있죠. 그러니까 열 가소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이제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제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자,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이제 더 단단해지는 거죠. 열 경화성이니까. 그래서 보기 중에서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폴리에틸렌, 2번에 PVC, 3번 멜라민 수지, 4번 폴리스티렌. 그래서 보기 중에서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인 거죠. 멜라민 수지만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 중 옳은 것은, 자, 이제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1종부터 4종까지, 자, 4개의 소화약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열분해 반응식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보기 1번에 이 KHCO3, 자, 탄산수소 칼륨입니다. 제 2종이죠. 자, 이것을 열분해했더니 KCO3 자, 플러스 CO2 플러스 H2O.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 열분해 반응식을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 수가 있냐?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바로 원자의 개수만 잘 비교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원자의 개수만. 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자,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칼륨이 2개죠. 앞에 2를 곱했으니까. 칼륨이 2개예요. 그런데 오른쪽 식을 보시면 칼륨은 1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틀린 거예요. 그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분자식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반응식. 자, 2번. 자, 2번도 보세요. 자, ENaH CO3입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 제 1종이죠? 1종. 자, 이것도 반응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NaCO3
플러스 ECO2 플러스 H2. 자, 여기도 왼쪽과 오른쪽 식에서 원자의 개수만 좀 잘 비교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나트륨이 2개인데 오른쪽에서는 나트륨이 하나밖에 없어요. 틀렸죠? 여기도 나트륨 2개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겁니다. 틀렸어요. 개수가 다르니까. 다음 3번. 자, 3번은 NH4H2PO4 제 3종 분말이죠? 자, 여기시 자, 어떻게 나와 있냐? HPO3에다가 플러스 NH3 플러스 H2O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 된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량을 잘 비교해 주시면 개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자, 옳게 된 열분의 방식이고요. 자, 4번을 보시면 자, EKHCO3 플러스 NH2CO 자, 이 반응이 자, 어떻게 나왔냐? K2CO3 자, 플러스 NH2 그리고 플러스 CO2입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 개수가 잘못 나왔어요. 자,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자, 질소가 2개죠? 근데 오른쪽에는 질소가 1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 잘 되려면 앞에다 2를 이렇게 곱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개수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 반응식을 몰라도 이 원자량의 개수만 잘 비교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문제 15번. 분리부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세요. 1번. 물이 뜨거운 기름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오버플로우 되는 현상이다. 자, 화재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프로스 오버에 대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화재를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프로스 오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물이 연소유의 뜨거운 표면에 들어갈 때 발생되는 오버플로우 현상이다. 이것은 슬롭 오버에 대한 내용이죠. 슬롭 오버. 3번. 탱크 바닥에 물과 기름의 에멀전이 섞여 있을 때 물의 비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오버플로우 되는 현상이다. 자, 물이 뭐야? 물의 비등으로. 그래서 이거는 보일 오버에 대한 현상인 거고요. 4번. 탱크 주위 화재로 탱크 내 인화성 액체가 비등하고 가스 부분의 압력이 상승하여 탱크가 파괴되고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탱크가 파괴된다. 이것은 바로 분리부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6번. 다음은 연소의 4요소에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가연물이죠. 여기가 가연물. 가연물이고요. 여기는 산소 공급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점화원. 자, 그러면 네 번째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 바로 이건 연소의 4요소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가연물. 자, 가연물이나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해요? 세 개를 톡 들어서 연소의 3요소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 바로 연소의 4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뭐냐? 바로 이거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 예, 연쇄 반응이 들어가면 바로 연소의 4요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다음 17번. 열분해에 의해 가연물 표면에 유리상의 메타인산 피막을 형성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분말 약제는? 자, 분말 소화 약제 중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메타인산 피막을 형성해서 자,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유입을 차단한다. 이것은 바로 네 개의 그 분말 소화 약제 중에 바로 제 3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바로 인산암모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3번. 제1 인산암모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메타인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3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메타인산. 자, 다음 18번. 자연 발화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자연 발화의 예방 대책이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열의 축적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열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자연 발화가 더 잘 일어나는 거고요. 2번, 주위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그렇죠? 주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 발화는 더 잘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3번, 열 전도성을 나쁘게 한다. 자, 열 전도성이 나쁘면 그만큼 열이 많이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열 전도성이 높아야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번 틀렸네요. 4번,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맞는 거죠? 산소와 접촉 차단시키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9번. 다음 중 방화 구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화 구획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1번,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자, 1번 맞는 거죠. 10층 이하의 층 같은 경우는 바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는 게 맞고요. 2번,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야 한다. 2번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11층 이상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는 게 맞고요. 3번, 방화 구획으로 사용되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즉 갑종 방화문을 말하는 거죠. 항상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항상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주요 구조부는 불연제 또는 내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4번 맞는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다음 중 방폭 구조가 아닌 것은, 자, 방폭 구조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옳지 않은 걸 찾으시면 돼요. 1번, 내압 방폭 구조. 2번, 내화 방폭 구조. 3번, 안전층 방폭 구조. 4번, 유입 방폭 구조. 그래서 보기 중에서 방폭 구조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2번이죠. 내화 방폭 구조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